자, 이제 맥스를 시작할 건데요. 보시면 맨 위에 풀다운 메뉴가 이렇게 존재합니다. 풀다운 메뉴예요. 지금 여러분들 건 배경화면이 까맣죠? 저는 배경화면을 바꿔놨습니다. 여기 커스터마이즈에 보시면 로드 커스텀 UI라고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시면 다큰, 라이튼 이렇게 있어요. 전 라이튼으로 바꿔놓은 겁니다. 좀 밝게 바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툴 메뉴입니다. 툴 메뉴는 좀 천천히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뷰포트가 4개가 나옵니다. 뷰포트가 4개가 나와요. 그래서 탑 뷰, 레프트 뷰, 프론트 뷰, 퍼스펙티브 뷰 이렇게 4개의 화면이 있습니다. 좌상단에 보시면은 뷰포트의 이름이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눌러보시면 돼요. 눌러보시면 뷰포트를 얼마든지 바꿀 수 있습니다. 카메라 뷰나 라이트 뷰나 퍼스펙티브 뷰나 오소그래픽. 오소그래픽하고 퍼스펙티브의 차이점은 원근감입니다. 원근감이 있으면 퍼스펙티브, 원근감이 없으면 오소그래픽.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P, U, T, B, F, L 이렇게 단축키가 존재합니다. 맥스는 우리가 정투상 할 때 우측면도를 기준으로 했잖아요. 맥스는 특이하게 좌측면도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선택하시면 이렇게 노란색 화면으로 테두리가 왔다 갔다 할 겁니다. 뷰포트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뷰포트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해당 뷰포트가 선택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맨 아래쪽에 여기가 타임라인입니다. 3D 맥스는 단순히 모델링만 하는 게 아니고 애니메이션도 가능한 게 3D 맥스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 오른쪽 여기 판넬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 판넬, 패널이라고 하죠. 패널 또는 판넬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맨 첫 번째 판넬이 크리에이티브 판넬입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난 뭔가를 만들어야 돼 라고 하시면 크리에이티브 판넬을 누르시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 이거 수정해야 되는데 그러면 모디파이 판넬을 누르시면 돼요. 크리에이티브, 모디파이 이렇게 두 개는 모델링하고 관련되어 있는 판넬입니다. 그 다음에 히어라키라는 판넬이 있습니다. 하이어라키 또는 히어라키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는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사이에 계층 구조를 만드는, 즉 애니메이션 하기 위해서 계층을 만드는 것을 히어라키, 하이어라키라고 합니다. 하이어라키, 계층 구조란 뜻입니다. 계층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모션으로 넘어갑니다. 모션 탭이에요. 난 애니메이션 할 거야. 그러면 모션 탭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화면상에 뭔가 보이거나 감추거나 할 때는 디스플레이를. 그 다음에 맨 마지막은 유틸리티입니다. 유틸리티는 뭐냐면 캐드도 그렇지만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맥스도 그렇고 여기 있는 프로그램이, 여기 있는 명령어들이 전부 다는 아니거든요. 누군가 이런 것 좀 있으면 좋은데 그리고 본인들이 막 개발을 해요. 바로 여기를 통해서 불러올 수 있습니다. 다시 크리에이트 판넬로 가봅시다. 크리에이트 판넬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가 쉐입입니다. 아니, 오브젝트입니다. 지오메트리라고 해요. 형상. 지오메트리, 즉 3D 형상에 관련된 건 다 여기 있습니다. 눌러보시면은요, 스탠다드 프리미티브에서 기초 도형이 있고요, 익스텐드 프리미티브에서 확장된 도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컴파운드 오브젝트에서 복합 오브젝트가 있고요, 파티클 시스템. 파티클이 뭐냐면 입자예요. 가장 쉬운 거 하나만 해볼까요? 여기 스노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드래그 쭉 하고 자, 확대해 놓고 보면 이렇게요. 눈 내리는 거 보이시나요?
이게 스노우예요. 스노우, 눈이나 비나 이런 건 다 입자예요. 이런 걸 파티클이라고 합니다. 파티클, 우리나라 말로 하면 입자란 뜻이에요. 입자입니다. 입자. 이건 나중에 다시 설명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패치 그리드, 그러니까 패치라고 하는 형상의 표면만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패치 그리드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바디 오브젝트, 뭐 이건 넘어가도 좋겠네요. 도어, 문이네요. 피벗 도어. 보이시나요? 문이네요. 자, 문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오픈하면 문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거 보이시나요? 캐드에서 이 문 만들려면 되게 어려웠죠. 그런데 맥스에서는 기본 기능으로 들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한번 해보죠. 그 다음에 넙스. 보통 우리가 모델링하는 기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캐드에서 솔리드 모델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근데 솔리드 모델링의 단점은 그러니까 복잡한 곡선을 모델링하기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게 넙스예요. 넙스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면 표면만 이용해서 표면을 만들어서 형상을 만듭니다. 캐릭터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제품들은 넙스 방식으로 모델링을 하게 됩니다. 아까 나왔던 패치 그리드도 이 넙스 방식을 카피한 혹은 따라한 그런 모델링 방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뭐 윈도우 창문이네요. 여기 창문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자 이런 식으로 나무라든지, 자 나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식물들도 들어와 있습니다. 자, 벽도 있고요. 이런 레일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객체들이 존재합니다. 스타이어, 그래서 계단도 이렇게 존재합니다. 일일이 하나씩 눌러보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건 다 눌러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건축을 하기 위해서 많이 도움이 되죠. 근데 건축을 하기 위해서라기보단 애니메이션을 하기 위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지오메트리는 그러니까 3D 형상에 대해서 모델링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많이 편하죠. 그러니까 내가 3차원으로 모형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일단 지오메트리를 클릭하고 봅니다. 자, 그 오른쪽에 보시면 쉐입이라고 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쉐입은 선입니다. 우리가 배웠던 서클이라든지 렉탱이라든지 혹은 라인이라든지 쉐입이 여기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조명입니다. 조명. 그리고 카메라. 기본적으로 이렇게 4개를 제일 많이 쓰겠죠. 자, 그 다음에 헬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는 것들, 길이를 잰다든지 각도를 잰다든지 뭐 이런 것들, 뭐 더미 같은 것들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스페이스 랩이라고 합니다. 공간을 왜곡시키는 객체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이 있어요. 제가 티팟을 모델링 했습니다. 주전자죠. 자, 이렇게 주전자를 모델링 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이스 랩스에 보면 범브라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어디 있을까요? 네, 여기 있네요. 범브가 폭탄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링크를 걸어줘야죠. 그러면 얘가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폭발하기도 합니다. 폭발하는 거죠. 이렇게 폭발시 같은 것도 이제 뭐 이런 게 이제 공간을 왜곡시키는 거죠. 중력을 준다든지 바람을 준다든지 이런 것들이 스페이스 랩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시스템. 여기에 참 재밌는 기능이 숨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본이라고 하는 건데 이렇게 뼈다귀 만드는 거예요. 뼈다귀 만드는 겁니다. 손가락 관절 움직임 있잖아요. 이런 관절들의 움직임을 만들 때 이 본을 만들어 가지고 캐릭터를 모델링하게 합니다. 그게 본입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맥스에는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 오른쪽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이렇게 시간 제어와 화면 제어 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플레이나 스탑이나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화면 제어가 있습니다. 돋보기 툴 있죠? 드래그 해보세요. 화면 축소 확대가 일어납니다. 이거 휠 돌려도 똑같아요. 한번 해보시죠. 자, 줌 툴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이렇게 줌 툴 바로 오른쪽에 보면 돋보기가 있고 이렇게 창문 그림이 있을 겁니다. 이건 뭐냐면 창 전체가 동시에 줌인 줌아웃 되는 겁니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건 여기만인데 어떤 때는 이렇게 동시에 줌인 줌아웃이 일어나길 원해요. 이렇게. 동시에 들어가는 거 보이시나요? 자, 보시죠. 동시에 줌인 줌아웃 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뷰포트 전체를 줌인 줌아웃 시킬 때 쓰는 기능입니다. 한번 해보시죠. 그 다음에는 줌 익스텐트입니다. 누르면 어떤 상태에 있든지 간에 줌 익스텐트를 누르면 화면에 딱 맞춰져요. 이건 줌 익스텐트입니다. 근데 오른쪽에 보면 또 똑같이 줌 익스텐트 올이 있습니다. 화면 전체가 줌 익스텐트가 되는 거죠. 자, 볼까요? 전체적으로 다 줄여놨습니다. 줌 익스텐트 그러면 내가 원하는 뷰포트만. 그런데 줌 익스텐트 올 그러면 전부 다. 자, 한번 눌러보시죠. 그 다음에 보시면 줌 윈도우입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면 드래그를 하면 내가 원하는 영역을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영역만 확대해서 볼 수 있어요. 이게 줌 윈도우. 자, 한번 해보시죠. 화면 이동입니다. 펜, 화면 이동. 화면 이동이에요. 근데 굳이 펜을 안 써도 휠 드래그 하시면 됩니다. 휠 드래그 하시면 화면 이동. 그리고 오빗이 나옵니다. 오빗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빗이에요. 오빗입니다. 근데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 해보세요. 그러면 오빗입니다.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휠 드래그. 그러면 오빗이 됩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게 맥시멈 뷰포트입니다. 최대 화면 보기예요. 최대 화면 보기입니다. 단축키는 Alt W 키예요. 많이 사용하니까 이런 기능들이 있겠죠. 자, 크리에이트 파넬에
지오메트리의 박스 혹은 티팟을 만들어 봅시다. 드래그입니다. 자, 제가 주전자를 여러 개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만들어 보시죠. 주전자 여러 개 만들어 보시죠. 우리가 이제 알고 있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줌 익스텐트에 보시면 이렇게 있습니다. 눌러 보시면 돼요. 누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두 개가 툭 튀어나옵니다. 누르고 있으면 돼요. 누르고 있으면 뭔가 이렇게 두 개가 툭 튀어나올 거예요. 자, 이렇게요. 자, 얘는 뭐냐면은 내가 선택한 것만이에요. 내가 선택한 것만 확대되는 거 보이시나요? 네, 내가 선택한 것만 줌 익스텐트 합니다. 그런데 안쪽에 위에 거는 뭐냐면 전체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확대해서 보기입니다. 내가 선택한 것만 확대해서 볼 건지 아니면 전체로 볼 건지. 자, 한번 해보시죠. 오빗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선택한 것을 중심으로 회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화면의 중심이 기준이 돼서 회전할 것인가. 자, 제가 제일 끝에 있는 객체를 선택했습니다. 그럼 화면이 지금 중심이 돼서 회전하고 있죠? 그렇지만 보시면 내가 선택한 객체를 기준으로 화면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Alt Q를 누르면 내가 선택한 것만 남아요. 이거 뷰 메뉴에서 아니다. 뷰 메뉴던가 뷰 메뉴 글쎄 또 잊어버렸네. 네. 툴 메뉴에 보면 And Isolate라고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요걸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나와요. 다시 볼까요? Alt Q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만 이렇게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전부 다 감추는 거예요. 툴 메뉴에 Isolate를 누르면 다시 복원이 됩니다. 객체가 너무 많으니까 헷갈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Alt Q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그리고 다시 빠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위에 여기가 이제 선택하는 방법들입니다. 정확하게는 요만큼이 선택하는 방법들이에요. 요만큼이 선택하는 방법인데 얘가 셀렉트 툴이고 하나씩 눌러 보시면 돼요. 컨트롤 키를 누르면 추가 선택, Alt 키를 누르면 빼기 선택. 자, 여러분도 해보시죠.
자, 그리고 저의 끝에 있는 항목이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클릭할 때마다 네모난 사각형이 안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걸쳐지기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윈도우 셀렉트하고 크로스 셀렉트입니다. 지금 현재는 크로스 셀렉트고요. 누르시면 사각형이 쏙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요거 윈도우 셀렉트입니다. 지금 보시면 선택 안 되는 거 보이시죠? 포함 선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택하는 방법을 크로스로 할 거냐 윈도우로 할 거냐 이거 제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건 아무래도 크로스 셀렉트가 조금 더 쉽죠. 네. 캐드에서는 클릭하는 방향이 오른쪽이냐 왼쪽이냐에 따라서 크로스 셀렉트냐 윈도우 셀렉트냐 이렇게 제어하지만 맥스에서는 바로 여기 이 아이콘으로 제어합니다.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형상들을 쭉 하나씩 만들어 보세요. 처음엔 드래그입니다. 그 다음엔 클릭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보시면 여기에 파라미터가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ESC 키 아니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른 순간 여기가 다 비활성돼요. 자, 이렇게 그러면 이제 더 이상 수정은 안 되고 어디로 가냐면 모디파이 판넬로 갑니다. 그러면 내가 선택한 객체와 파라미터가 이렇게 나옵니다. 드래그 하시면 돼요. 드래그 하시면 얼마든지 크기를 키웠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크기를 내가 여기다가 일일이 클릭해도 되지만 숫자로 넣어도 되지만 혹은 이렇게 클릭해도 되지만 드래그 해보세요. 조금 더 자연스럽게 크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세그먼트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세그먼트라는 게 존재해요. 중간 단계입니다. 자, 이렇게 중간 단계예요. 세그먼트는 중간 단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중간 단계들이에요. 세그먼트가 많으면 맥스가 계산해야 될 면이 많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세그먼트가 적은 상태로 모델링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콘이네요. 콘은 이렇게 뿔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뿔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아래 반지름, 그 다음 위에 반지름, 그 다음 높이. 아직 선택한 게 아직 안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ESC 키 누르면 선택한 거 끊어졌습니다. 모디파이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얼마든지 상태를 또 제어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씩 다 모델링 해보시면 됩니다. 스피어는 구슬입니다. 지오메트릭 스피어도 역시 구슬입니다. 차이점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보시면 똑같이 구슬입니다. 근데 지오메트릭 스피어는 이런 거죠. 면의 크기가 똑같은 것. 면의 크기가 다 똑같이 나오는 걸 지오메트릭 스피어라고 하고, 일반적인 스피어는 위도와 경도로 나눠진 걸 말합니다. 위도와 경도를 이용해서 나누어진 구슬, 이게 일반적인 스피어입니다. 자, 한 번씩 쭉 눌러서 그 형상들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실린더, 튜브, 처음엔 드래그고 그 다음부터는 클릭입니다. 그 다음 토러스, 도너츠예요. 그 다음 피라미드, 그 다음에 티팟, 이거 텍스트구나.
자, 티팟, 플랜, 피라미드, 그 다음에 텍스트 플랜. 글자 쓰기죠. 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스탠다드 프리미티브들이에요. 자, 한번 쭉 모델링 해 보시죠. 캐드에서, 아니, 맥스에서는요, 이름을 부여해 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름을 부여해 주셔야 돼요. 자, 이름 부여하는 방법입니다. 바로 여기. 이름을 직접 쓰시면 돼요. 상자 1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얘는 이제부터 상자 1이 돼요. 맥스는 오브젝트마다 다 이름을 부여해서 씁니다. 물론 이름 부여 안 하고 쓸 수도 있어요. 근데 선택할 때 이름이 없으면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선택을 할 때 이름을 보고서 선택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객체의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객체의 색상은 이름 옆에 있습니다. 이름 오른쪽에 버튼을 누르시면 컬러 피커가 이렇게 뜹니다. 물론 기본적으로는 랜덤 색상입니다. 어사인 랜덤 컬러에 체크되어 있어가지고 랜덤 컬러로 계속 들어가요. 누르시면 이름 오른쪽에 있는 아이콘 누르시면 얘가 떠요. 기본은 랜덤 컬러입니다. 그래서 아무 색이나 막 들어가요. 내가 인위적으로 색상을 지정하거나 바꿔줄 수 있습니다. 선택하고 OK. 그러면 오브젝트의 색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사각형 상자를 하나 만들어 보죠. 이렇게요. 랭슨 50, 위드 50, 헤이트 200, 아니 300. 세그먼트, 랭슨 세그먼트 0, 위드 세그먼트 0, 높이만 한 10개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모디파이 판넬로 가볼까요? 모디파이 판넬에 보시면 모디파이 리스트가 쭉 나옵니다. 되게 많아요. 그죠? 이거 수정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 중에 밴드라는 것이 있습니다. 알파벳 순이니까 금방 찾을 수 있습니다. 밴드, 구부리기란 뜻입니다. 보시면 이렇게 구부러뜨릴 수 있어요. 앵글을 이용하시면 구부러뜨리기가 가능해요. 보통 이제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요. 밴드, 구부러뜨리기.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구부러뜨리는 방향을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각도 조절도 가능합니다. 방향도 조절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구부러뜨리는 방향이 바뀌겠죠.
이렇게만 작업해서 끝나면 뭐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우리가 작업하는 내용들이 훨씬 더 어렵고 복잡한 내용들이 많아요. 자, 그냥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리미트라는 것이 있습니다. 리미트가 이렇게 지정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영역만큼만 밴드를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mm 그러면 자, 이렇게 내가 원하는 부분만 이렇게 밴드를 줄 수 있어요. 자, 한번 이렇게 줘 보실까요?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있어요. 화살표를 눌러 보시면 기즈모라는 것이 있습니다. 센터가 있고 기즈모가 있는데 기즈모를 눌러 보세요. 자, 기즈모를 누른 다음 어떻게 하냐면 이동 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X축, Y축, Z축 이렇게 있는데 Z축을 붙잡고 이렇게 움직여 봅니다. 그러면 구부러지는 모습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Y축을 누르고 움직이면 Y축으로, X축을 기준으로 움직이면 X축 방향으로, Z축을 누르고 드래그를 하면 Z축 방향으로 이 기즈모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Z축 방향으로 기즈모를 쭉 빼세요. 이렇게. 됐나요? 자, 그 다음에 화면 하단에 오토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오토키라는 버튼이 있어요. 화면 하단에 오토키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렇게 오토키라는 버튼이 있어요. 애니메이션을 할 때 쓰는 버튼이 바로 이 오토키입니다. 시간을 쭉 주세요. 100까지. 얘가 시간입니다. 이 슬라이더가 시간이에요. 100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Z를 쭉 내립니다. 자, 다시 오토키를 끕니다. 플레이 버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애니메이션이 돼요. 아주 간단하게 애니메이션 주는 방법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자, 어떻게 하냐면 누구를 움직일 거냐면 자, 박스의 크기를 바꿀 겁니다. 헤이트를 0으로 줄 거고요. 그 다음 100으로 움직인 다음에 300으로 바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애니메이션 되냐면 이렇게 애니메이션 돼요. 아, 처음에 뭔가 키가 잘못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들어갑니다. 커지면서 내가 지정한 방향대로 밴드에서 지정한 방향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게 이제 맥스의 모델링과 애니메이션들입니다.